신동엽 씨가 보면은 진짜 머리가 되게 좋으시고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. 오히려 별거 아닌 걸로는 이제 조리돌림을 해서 이제 재미 유발을 하시고, 진짜 좀 요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딱 캐치해가지고 딱 쉴드 잘 쳐주셔. 나는 그게 또 되는 사람이 성시경 씨라고 생각하거든. 둘이 좀 잘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그 성시경 씨도 이제 그런 조절을 되게 잘 하시잖아. 난 성시경 씨가 진짜 센스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, 성시경 씨가 옛날에 군대 썰을 얘기하는데, 그때 싸이 형님이 상병인가 일병인가 그렇고, 김태우 형님이 병장인가 그렇고, 성시경이 이병인 거야. 근데 앞에 뭐 스타를 만나게 됐어, 장군을. 근데 병장이 먼저 이제 충성을 하는데, 김태우 씨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막 이렇게 한 거야. 그러면 아래 계급들은 더 크게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싸이 씨도 막 너무 부담스러운 막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이제 성시경 씨 2등병인데 충성 이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옆에서 싸이 아저씨가 아니 2등병인데 소리 제일 작게 했다고. 성시경 씨가 근데 소리를 꼭 크게 지른다고 그게 충성을 나타내는 걸까요? 그리고 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요. 목에도 되게 안 좋고요. 이러는 거야. 근데 웃긴 게 뭐야? 성시경 아저씨가 술 담배를 많이 하시잖아. 술 담배도 목에 안 좋거든. 본인이 좋아하는 거 즐기시는 거 할 때는 목에 안 좋은 거 많이 하시면서, 아니 목 상한다고 충성을 크게 안 해?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, 그리고 세련된 장군님들은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. 이거 들으면서 정말 센스 있다. 욕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.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술 따라주는 거 얘기할 때도, 자기 고려대학교 다닐 때 좀 명문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뺨 뭐 이런 게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죠. 이제 고려대학교도 좀 그랬었나 봐. 어떤 여하구 후배인데, 성시경 씨는 또 삼수까지 해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. 술자리를 하는데 술을 자기를 안 따라준다는 거야. 자기는 남자한테 술 안 따라주겠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때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했어요. 성시경 씨 노래 주 소비자는 여성분들이잖아. 저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했는데 성시경 씨가 아니 내가 방금 너 따라줬잖아. 그러니까 이걸 남녀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, 나는 너 따라줬는데 너는 왜 날 안 따라줘? 그건 이상한 거잖아. 주도로 튼 거죠. 주도로는 그게 맞지. 서로 따라줘야지. 근데 사실은 남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게 맞잖아. 남녀 문제 언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영리하게 틀어서 욕은 안 먹어. 이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. 유승준 얘기 같은 것도, 연예인 중에 유승준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? 없어. 근데 성시경 씨 했잖아. 황금어장에서 했었나? 심지어 절친인 김종국 형님도 TV에서 유승준 형님 얘기를 안 해요. MC몽 얘기도 안 하고. 입국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. 소신 발언. 물론 저는 저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저는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 얼마 전에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인가 아니면 대사관인가 저기 소송 내가지고 결국 대법까지 가서 이기셨잖아. 뭐 만 38세 이상인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니까.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. 유승준 씨가 이겼어요, 엊그저께.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아저씨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네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못 들어올 것 같은데? 제 와이프가 이거 대법원에서 이겼다는데 법 어기는 거 아니야? 아니 법 어길 수도 있지, 국방부 장관이면. 아니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도 법을 어떻게 어겨?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왔어. 총을 쏴서 죽였어. 살인하면 안 돼. 위법이야. 그거 안 쏴? 쏘지. 법 어겼네? 국방부 장관쯤 되면은 법 좀 어길 수도 있어. 상황에 따라서. 물론 지 사익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. 유승준 씨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역 의무를 가진 남성분들이 병역 의무를 지기 싫어해져. 아니면 나는 왜 군대 가야 됨? 이런 기조가 생길 수 있어.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죠. 지금은 다행히 유튜브 시대가 됐지만, 만약에 예전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설경구 형님이 송윤아 씨랑 바람이 나가지고 본처가 계신데, 이제 본처께서는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고 막 상간녀 고소한다고 막 난리 피우고, 덕분에 이제 송윤아 씨 거의 은퇴되고 막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. 유병진 쇼였어? 아무튼 설경구 씨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거기 나와서 이혼은 안 했는데 이미 별거 중인지 한참이 됐을 때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쉴드를 치시고, 거기서 제 기억에 한 5분 웁니다. 고개를 아예 못 들고. 우리나라에서 꽤 큰 사건이었어요. 지금 현재로 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, 황정민 아저씨가 한소희 정도 하고 바람이 나야 돼. 거의 그 정도 급이야. 그 당시 설경구 탑급이었고 송윤아 씨도 슈퍼스타였어요.
그 송윤아 씨도 화장품 CF 말할 것도 없고 파르마 가구 CF 찍으시고 막 난리 났었어. 엄청 예쁘셔가지고 그때 이제 광복절 특사인가 그 영화에서 이제 눈 맞아가지고 바람난 거고. 아무튼 정말 큰일이었어. 근데 그 토크쇼 나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설명한 다음에 이미 별거 중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책상에 엎드려서 한 5분 오열합니다. 그리고 뭐 한 반 정도는 해결했죠. 그 뒤로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이지만 송윤아 씨도 이제 결국 복귀를 하시고 설경구 씨는 뭐 작품 뭐 열심히 하고 계시죠. 얼추 쇼부 봤어 그걸로. 아, 왜 울었냐고. 자기 때문에 송윤아 씨 인생이 망한 것 같다고. 특히 우리 엄마는 더 싫어했어. 왜냐면 저마당에 전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울었어야 되는데 송윤아 씨 얘기 꺼내면서 울었거든. 자기 때문에 인생 망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거 보고 더 싫어했는데 또 뭐 용서하신 분들도 있어. 워낙 연기를 잘하시잖아. 아, 막말로 설경구 정도 연기력 가진 사람이 마음 먹어버려? 한 5분 울까? 너네 병원이 형님 때도 봐봐. 지금 연기력으로 다 묻히긴 했지만 병원이 형님 그 사건 있을 때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데 저는 결단코 제가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거를 이병헌 정도 연기 가진 사람이 해버리면은 야 그거를 이병헌 아저씨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작가가 와 바람을 피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해서 실제로 바람을 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억울함을 담은 웃는 것 같지만 우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당당한 것 같지만 조금은 미안한 그런 연기 해주실 수 있나요? 이것도 돼 병헌이 형은. 연기 GPT. 그러니까 만약에 송준이 형도 한국 만약에 들어오셔? TV 저 토크쇼 한 바퀴 돌아? 송준이 형도 가능하지. 라스는 안 돼. 라스는 세탁을 안 해줘. 김국진 아저씨 혼자 정상이야 거기는. 유승준 씨 모셨습니다. 아, 입국이 거부된 동안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? 뭐 이렇게 하면은 유세윤 씨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. 근데 잘못한 거 맞잖아요. 근데 안 간 거 맞잖아요. 그럼 옆에 그 규현 씨가 저는요 슈즈 활동할 때 정말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. 살 수 있는 확률이 20%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저희 팀의 희철이 형 같은 경우에도 골반뼈 다 박살나고 무릎뼈 박살나서 이제 앞으로 춤도 못 출 거라고 막 이랬어요. 그런 우리도 병역의 의무를 다 이행했습니다. 공익이라도 갔다 왔어요. 허리가 얼마나 아프셨던 거예요? 종국이 형보다 더 아팠어요? 장혁도 군 기피했다가 갔던데. 그니까 그때 종국이 형님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출발 드림팀 연말 결산 막 우승한 사람이야. 연예인 중에 운동 제일 잘해. 근데 허리 아프다고 공익을 갔어? 김공익 이러면서 놀림받았어.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원래 김종국 형님이 면제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공익이라도 간 걸 우리는 이제는 아니까 욕을 안 하지만 당시에는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절친인 유승준 런, 절친인 장혁 뺑기 쓰다가 다시 감. 그러니까 당연히 저 모여가지고 아주 군대 안 가려고 작당들을 하는 모임이구만 저기.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근데 2번간 쌓이는 모임. 왜 2번간? 방산업체라 그래서 제 친구도 한 명 방산 나온 애가 있어요. 방위산업업체에 취직을 하면은 월급을 꽤 받으면서 뭐 해봤자 뭐 100만 원 조금 넘긴 한데 3년 동안 군대 대신 가는 거예요. 이제 싸이 씨가 거기를 갔는데 알고 봤더니 좀 아는 사장님이어가지고 편의를 너무 해도 너무 봐준 거지. 특히 군인들은 이제 당연히 집이 매우 어렵지 않은 이상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싸이 씨가 3년 동안 방위산업체 근무를 하시는 동안 콘서트를 뭐 거의 뭐 50회 가량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콘서트 활동을 하셔가지고. 근데 싸이 씨가 거기서 메타인지가 뒤졌던 게 뭐냐면 이미 전역을 했어. 방위산업체 전역을 했어. 하고 나서 터진겨. 그때가 이제 뭐 장혁 씨, 뭐 유승준 씨 막 그때니까 연예인들 중에 군대 안 간 이상한 새끼는 그냥 다 발굴되던 때요. 야 장동건 조기 흥분증 뭐야 이거? 뭘 얼마나 빨리 흥분하는데 이걸? 서태지 학령미달 뭐야 이거? 해바라기 반이 마지막이야? 막 이런 때야. 아 조기 흥분증 주영훈이야? 미안하다. 장동건 아저씨는 뭐냐 그러면? 아 기흉. 내 친구 기흉인데 저 잘 갔다 왔어 공익. 장동건 오송 출발. 조기 흥분증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이 새끼 뭐 어디 돌아다닐 때 맨날 허리 숙이고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. 그냥 갑자기 공포 영화 보면은 귀신이나 살인마 같은 거 나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과호 보는 새끼들 있죠. 약간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보? 요런 느낌. 싸이 씨가 이제 그게 걸린 거야. 싸이도 이거 방위산업체 뭐야 이거
이걸 뭐 후레쉬맨이야? 야 싸이 총 만들어? 이렇게 돼버린 거야.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갔어. 그리고 이제 다시 군대를 가야 할 것 같다. 요런 느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이때 MC몽 씨나 유승준 씨처럼 법적 공방을 할 수 있었어요. 법으로 싸워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. 뭐 정관이유 존나게 써가지고. 근데 인정하고 바로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. 현역으로. 이게 정말 메타인지가 개씹 오지는 게 뭐냐면, 그럼 그 재판을 하는 동안 이런 거 대법까지 가잖아. 2, 3년 동안 어차피 활동 못해. 그리고 지잖아? 자숙해야 돼서 2, 3년 더 활동 못해. 한 5년 6년 날아가는 거야. 근데 내가 똑같지만 지금 딱 인정하면은 2년만 갔다 오면 되거든. 근데 그거를 아내분이 추천해 주셨대. 그때 이제 그런 게 사태가 일어나고 아내분하고 집에서 같이 있는데 자기 뉴스가 나왔대. 그렇게. 그래서 아내분한테 여보 뭐 어떡할까, 오빠 들어가. 그때 아마 임신 중인가 뭐 그러셨을걸, 아내분이. 그때 싸이가 약간 고민을 좀 했대. 그러니까 아내분이 오빠 이거 싸이답지 않다, 딱 한마디 했는데 싸이 아저씨가 머리 띵 하고 아 그래. 그래 이제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군대 간 거예요. 그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냐면, 지금 저기 누구야, MC몽 아저씨는 아직도 남의 이름 빌려서 곡 내고 있잖아요. MC몽 아저씨 사실상 쉰 적 없죠. 곡 계속 내고 있죠. 1등 한 곡 존나게 많습니다, MC몽 아저씨.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옆차기인가 뭔가 이름 바꿔가지고, 그리고 자기 친구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막 내고 있어요. 작사 작곡 MC몽 써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이담 옆차기 써 넣는 거야. 근데 지금 만약에 싸이 아저씨도 그렇게 했어봐, 경남스타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 그건 모른다 쳐도 어쩌면 아직까지도 거기 뭐 선미씨나 소미씨 같은 분들 기획사 얘기 나오면은 아 거기는 근데 대표님이 되게 잘해주시나봐요 이러면 대표님이 이걸 볼드모트 된다고 이름을 얘기를 못한다고. 근데 지금은 뭐 헤이즈 막 이런 분들 근데 싸이 오빠가요, 현아 씨도 근데 싸이 오빠가 자꾸 춤 참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, 만약에 다른 평행 우주 세계에서는 저희 기획사 대표님이 좀 참견이 많으셔가지고 누구신데 그러세요? 아니 그분 뭐 춤 알아요? 알긴 하는데 누군데요 그 사람이? 음악 프로 1등도 해보긴 했는데 이름을 얘기를 못해. 제시는 했지 임마. 아니 싸이 오빠가 왜 말하면 안 돼? 왜 재석 오빠는 해도 되고 나는 싸이 하면 안 돼? 야 나는 누가 그 예전에 제시 좀 까달라고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인지 DM인지 보낸 적이 있어 나한테. 뭐냐면 제시가 이제 좀 몸에 이런저런 튜닝을 좀 하셨잖아. 근데 특히 이제 골반 쪽에 뭘 좀 하셨었나봐. 나 잘 몰라 근데 사실.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게 자기가 지금 헬스 트레이너인데 헬스장에 와서 제시 엉덩이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이 많대. 자기가 얘기를 한대. 그거 만든 거 아닙니다. 근데 회원들이 안 믿는데, 우리 제시가 그럴 리 없다고, 걸크러쉬가 그럴 리가 없다고, 만든 거라고, 레그프레스 200kg 한다고 제시. 이거를 한번 좀 오픈을 해주셔라. 연예인들 어깨 뽕 넣는 친구들, 골반에 뽕 넣는 친구들 그 운동으로 하는 거 아닌데 운동으로 하는 것처럼 막 속인다. 그거 자연미인인 척한다, 운동미인인 척한다, 이거 까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난 그때가 아마 내가 TV를 잘 안 볼 때였을 거야. 제시 씨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어. 나 언프리 랩스타 이런 걸 안 봐 내가. 그래서 뭐 좀 찾아봤어. 찾아봤는데 제시 씨가 나오더니 뭐 놀러와였나?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셔. 근데 뭐 많이 파여 있어. 사람들이 이제 시선 둘 곳을 모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? 차라리 그냥 봐. 막 이래. 그래서 남자 출연자들이 막 뭐 이러고 있는데, 이게 진짜 같아? 아니 이런 사람을 뭘 저격을 해?